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강남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캐나다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 필요 서류가 하나 추가가 되었죠. PAL이라는 서류인데요. 이 PAL 때문에 상당히 올해 초가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PAL을 어떻게 발급하며 어떤 조건으로 발급해 준다, 또 이런 기준들이 모두 명확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PAL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죠. PAL에 대해서. 자, PAL이라는 거는요, 캐나다가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서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Provincial, 주정부에서 Attestation Letter, 주정부에서 뭔가의 승인을 해주는 lette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데 이 PAL을 반드시 넣어라 하는 기준이 추가적으로 생긴 거죠. 그럼 이거 왜 생겼냐 이거죠. 이 이유를 아시면 사실은 이 PAL에 대한 개념을 더 쉽게 정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캐나다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부터 학생 비자 발급 총 숫자를 35% 줄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라지만 지금 너무 많은 학생 비자를 발급해서 너무 많은 외국의 학생들이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35%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유학생 수를 많이 늘리면 이민자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민자를 줄이진 않고 유학생 숫자를 줄이고자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캐나다의 속내는 이런 거예요. 캐나다는 이제 정권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선거를 다시 하는데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집권당인 자유당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현재 자유당 정권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약간의 부작용들을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나온 하나의 뭔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국가의 유학생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특정 국가에 한국 학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이민자는 땡큐예요. 그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저야 유튜버니까 그죠?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니까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쪽의 학생들 숫자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 줄이고 싶은데 뭔가 대책이 없을까? 이걸로 기인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낸 게 이 PAL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학생 비자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를 정해줍니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가 각 주정부에다가 자, 너희들 국제학생 이만큼만 받아, 유학생 이만큼만 받아 라고 쿼터를 배분하고요. 그러면 이 쿼터를 받은 주정부는 다시 자기 주의 여러 학교별 쿼터를 다시 배분해 주는 거예요. A 학교 너희는 10명, B 학교 너희는 3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제 학생 숫자를 배분하겠다. 밸런스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주정부 쿼터는 마무리됐고 주정부에서 학교로 주는 쿼터들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각 학교들은 입학허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주정부에 PAL이라는 레터를 추가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사실 간단해요. 이미 학교별로 쿼터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한 장 쓸게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거든요. 신청하고 그러면 주정부에서 PAL이라는 레터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 입학허가서와 PAL 서류를 같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비자 신청 시 PAL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만약에 학생비자가 거절하게 되면요. 이 PAL은 소진이 되고 없어지고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학교 입장에서 비자가 거절될 만한 학생이나 비자가 거절될 만한 국가의 학생에게 PAL을 줄 때는 니들 알아서 신중하게 생각해 이거죠.
TO 날려먹는 거예요. 학생으로 받지도 못하고. 우리 학교에 유학생을 100명 받을 수 있는데, 국제학생을 100명 받을 수 있는데, 나는 100명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뭘로 100명으로 제한을 하냐? 팔로 100명이라는 거죠. 그럼 팔이라는 레터를 내가 100명, 100장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장을 뿌렸는데, 비자 승인율이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 100장을 뿌리면, 한 명 실수로 거절되어서 99명이 등록을 하는데, 비자 거절률이 높은 나라는 100장을 뿌렸더니 50명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 지금 100명을 세팅해놨는데 50명밖에 못 받으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들 학교들이 신중하게 팔 서류를 발급하렴이라고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알아서 팔을 발급해라 하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었죠. 사실 이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한국을 타겟으로 한다거나 한국 유학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국적의 학생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 하필이면 우리가 조금 번거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현재 팔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게 이제 발표가 2월 달에 났어요. 2월 달에 나면서 3월 말까지 팔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주정부들이 팔을 발급할 것이다 라고 2월 달에 그냥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BC주,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가장 먼저 세팅해서 가장 먼저 주정부에서 준비를 해서 가장 먼저 팔을 발급했습니다. 또 팔 쿼터를 제법 넉넉하게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이 학교들이 직전 3년 동안 받았던 유학생의 총 숫자의 평균 정도, 연평균 정도의 숫자를 예상을 했는데 어찌됐건 학생 비자를 35% 줄이겠다 했으니까 BC주 입장에서도 한 35%는 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BC주는 그대로 다 받았어요. 한 100% 정도. 그래서 나는 작년에 100명의 학생을 받았어요. 올해도 한 100명 받을 수 있게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8쿼터를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BC주 학교들은 오 땡큐 하는 입장이고 알버타, 사스카츄안, 매니토바주는 3월 초부터는 발급이 안 됐고 3월 중순에서 말 넘어갈 때쯤 이제 팔 레터가 발급이 시작됐거든요. 넉넉하게 잘 받았습니다. 얘들도 이제 배가 불렀어요. 오, 우리도 땡큐. 그래서 발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타리오주, 이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요,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 35%가 다른 주가 다 100% 받아버리니까 온타리오주가 전체 35%를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른 주에는 감소가 하나도 없으니 모든 감소를 온타리오주가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의 학교들은 팔 숫자를 작년 평균 대비 상당히 줄어든 숫자를 받게 되었죠. 한 50% 정도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학교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밝히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한 50% 정도 받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온타리오주의 컬리지들은 작년에 100명의 유학생을 받았다면 이제 50명밖에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온타리오 팔을 이제 다른 주는 관심 없으니까 다른 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타리오주의 팔 시스템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온타리오 팔은요, 자, 공립학교는 예상보다 잘 받았습니다. 원래 예상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위축돼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발표를 딱 하고 나서 팔 이제 쿼터를 받고 나니까, 오, 공립 컬리지들은 예상보다 잘 받은 거예요. 오, 천만다행이다 하면서 원래는 한 50% 이하로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 땡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잘 받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50% 정도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50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한 20 정도로 선방한 학교도 있고 마이너스 한 30 정도인 학교가 있고 마이너스 한 40 정도인 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공만 국제학생을 제한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즈니스 같은 이런 일부 전공에는 국제학생 그만 받아. 너무 많이 받았어. 여기 전공에는 국제학생 비율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 전공은 학생 받지 마. 이런 식으로 주정부에서 조금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전공에는 뭐 아주 제한되지만 이런 쪽은 국제학생에게는 팔을 발급하지 않는다. 국제학생 못 받겠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 전공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학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소중한 팔이죠. 작년보다 적게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팔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잘 뿌리고 싶은 거예요. 신청한다고 막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자가 잘 나오는 국가의 유학생을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팔을 신청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불리한 점은 없다.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립학교, 사립 컬리지, 커리어 컬리지 같은 학교들이죠. 팔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0입니다. 0. 그래서 토론토의 커리어 컬리지는 팔을 그냥 0으로 아예 못 받았다. 그래서 유학생 받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밴쿠버만 해도 이 커리어 컬리지들도 제법 팔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는데, 하지만 토론토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사립학교들은 현재 거의 팔을 못 받았다. 특히나 어학연수기관, 어학원이죠. ESL 스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립학교들도 온타리오주 토탈 3,500개 가량을 받은 걸로 발표가 되었고, 학교들마다 쿼터를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이 정도 받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숫자 발표는 없고 팔 발급은 시작했어요. 자, 공립 컬리지들은 학생을 조금 조절해서 비자가 잘 나올 학생들한테 팔을 많이 주고자 할 것이고, ESL 어학연수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팔을 적게 받은 게 되는 거예요. 3,500개밖에 못 받았으니까요. 어학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뭐 한 20, 30개 되는 어학원이 3,500개밖에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적은 숫자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는 기준은 5월 22일입니까? 5월 23일인데요. 5월 23일 현재는 발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500개 쿼터를 점점 소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팔 모두 소진하고 나면 대체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토론토 어학연수 가고 싶어도 팔이 없어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혹시나 이 팔은 25년 1월까지가 25년 1월 전에 학업을 시작할 학생들의 팔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론토나 온타리오주에 팔을 신청해서 학생 비자로 가야 되는 학생분들은 조금 지원을 서둘러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서 팔을 확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전공이 마감될까 봐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전공 마감이 아니라 팔이 소진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 된 거죠. 자, 팔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 비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팔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ETA, 관광 비자죠. 관광 비자로 입국 후에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다음 학생 비자를 신청할 학생. 그러니까 무비자로 가서 현지에서 소정의 프로그램, 이거 소정의 프로그램이라는 해석을 제가 이렇게 왜 추상적으로 말하냐 하면 이걸 해석하는 학교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뭐 짧으면 뭐 4주도 됩니다. 어찌됐건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다음에 학생 비자를 로컬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 프로그램은 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 유학 학생, 나는 초, 중, 고 유학할 거예요. 팔 필요 없습니다. 초, 중, 고 유학하는 학생을 동반해서 따라가는 부모님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서 학생 비자라고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다. 또 플러스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팔 받지 말고 학생 비자로 안 가고 ETA를 출국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무비자로 가서 6개월 미만으로 공부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 팔이 생긴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원래 당장 출국하실 분도 계시지만 내년, 내후년 가실 분도 계시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팔을 많이 받은 BC주의 학교들 입장이 아마 변화될 걸로 보여요. 토론토의 ESL 스쿨들은 팔이 빨리 소진될 거란 말이에요. 어학연수 기관들이. 팔이 빨리 3,500개가 없으니까 빨리 소진되고 나면 이제 BC주, 밴쿠버에 있는 어학원들은 배가 불렀죠. 뭐 쟤들은 어차피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결국 우리한테 오게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밴쿠버 어학원들의 입장이 앞으로 하반기 정도가 됐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사실 지금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배짱 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밴쿠버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유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온타리오주란 말이에요. 따라서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팔을 제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팔을 제한했더니 뭐 1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캐나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또 팔을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주를 조금 축소한다거나. 결국 배분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어떤 국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정말 머리 터지는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학연수기관 입장에서는 비자가 잘 나온 학생들만 받자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컬리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립학교들도 인도 학생들의 지원이 가장 많은데 인구 비율상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거기 뭐 인구가 뭐 13억, 14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해봤자 지금 5천만인데 지금 5,400만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5,300만 넘어가잖아요. 5,200만 됐나?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랑 인도와의 싸움이 안 됩니다. 인도 숫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부터 팔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비자 거절률도 높은 나라니까. 그리고 이제 팔 없이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한 예외 케이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소정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고 관광 비자로 가서 이런 프로그램 이수하고 팔 없이 신청하면, 지금도 팔 없이 신청하면 학비를 매우 저렴하게 적용해주는 학교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커리어 컬리지, 우리를 따지면 이제 사립 뭐 직업학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학교인데 원래 뭐 1년에 1,000만 원짜리 학교인데 팔 안 받는 조건으로 들어오면 뭐 800만 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팔 어떻게 안 받아? 6개월이 넘어가는데 소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또 제공해 줄게. ETA로 와서 한 4주만 공부하고 나서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해. 그럼 우리가 이 학비 적용해 줄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 팔을 소진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석사, 박사 프로그램 인기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팔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UCW, 밴쿠버에 있는 석사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하는 학교죠. 그리고 UNF, 토론토에 있는 인근의 나야가라에 있는 UNF, 나야가라 폴스 유니버시티 같은 곳에 석사 프로그램이 조금 인기를 끌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아까 언급했지만 20년 전 유행했던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학생 비자로 뭐하러 갑니까? 무비자로 가서, 관광 비자로 가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하고 필요하면 거기서 연장하세요. 이런 게 이제 어학연수 유행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가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학원은 6개월 이상 기준의 팔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래야 학생 비자를 받아가야 되니까요. 6개월이 옛날에는 24주가 6개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민국에서 6개월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다 보니까 사실 24주는 6개월이 안 되거든요. 그죠? 한 5개월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6주 이상 등록 시 팔을 지급하는 학교가 절대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4주가 6개월이 아니라 26주가 6개월이다 라고 인식을 하셔도 되고요. 아주 팔을 넉넉하게 받은 자신 있는 소수 어학원들은 24주도 팔을 지급합니다. 우리 팔 많이 받아서 괜찮아. 24주도 팔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제한적인 팔로 인한 프리미엄도 있을 것 같아요. 팔이 전부 소진되고 나면 이제 캐나다에 어학연수 가고 싶어도 팔이 남아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학생은 대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더없이 좋은 조건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컬리지를 지나갈 때도 한국 학생 우대를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캐나다 학생 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팔 시스템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또 향후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캐나다 학생 비자나 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